그런데 딥시크가 이걸 왜 했느냐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 게 개발 난이도가 엄청 높아요. 엔지니어들 막 갈아 넣어서 엄청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유지 보수도 많이 들고. 고빈도 트레이딩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컴퓨팅 자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딥시크가 바로 그러한 배경의 엔지니어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태평양에서 딥시크라는 물 때문에 노젓고 있는 에러입니다. 이게 뭔가 궁금증이 잘 풀리지 않으니까 계속 이렇게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톰스 하드웨어 유명한 테크 전문지죠. 여기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딥시크의 AI 브레이크스루가 뭐냐? 엔비디아의 쿠다를 바이패스에다 우회해가지고 만들었다. 그래서 뭘 만들었느냐? 엔비디아의 어셈블리 라이크 PTX 프로그래밍을 대신 사용했다라고 하면서 뭔가 엔비디아의 쿠다의 해자가 드디어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것마저도 우회해서 뭔가 한 게 아니냐, 이러한 의문을 많이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로 엔비디아 망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질문들을 주시길래 요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쿠다에 대해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도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은, 이 쿠다라는 것이 결국은 이 GPU, 엔비디아에서 만든 GPU입니다. 엔비디아만 쓰는 겁니다. 엔비디아에서 만든 이 병렬 컴퓨팅을 위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쿠다라는 게 물론 이제 엔비디아 GPU 안에도 쿠다라고 이름을 붙인 코어 하드웨어 장치가 있긴 하지만, 그걸 배제하고 기본적으로 이 쿠다라는 어떤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이라면 약간 좀 애매해지는 게 있잖아요. 뭐 플랫폼 뭐 하는 건데?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이 플랫폼을 활용해가지고 AI 혹은 GPU 관련된 어떤 프로그래밍을 이 개발자들이 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엔비디아 디벨로퍼라는 사이트죠. 엔비디아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고, 쿠다가 매번 업그레이드 되고 있으면서 어떤 것들이 이렇게 계속 여러 가지 기능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 쿠다라는 것 자체가 컴퓨터 유니파이드 디바이스 아키텍처,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이 하드웨어에 잘 맞도록 어떤 AI 기능을 제공한다거나 이걸 이용해가지고 AI 개발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GPU들에 진입을 하려고 해도 뭔가 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거죠. 결국은 이 GPU라는 것이 CPU보다 더 나았던 것이 이 병렬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아키텍처가 지원이 돼서 가능한 것이었는데, 이러한 쿠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옴으로써 특정한 프로그래밍 모델, 그리고 이 하드웨어를 드라이브할 수 있는 드라이버, 거기에다가 AI를 좀 더 빠르게 돌릴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라이브러리가 제공이 되거든요. 엔비디아 블로그에서 소개한 내용인데 이거 보세요.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거는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사용한다, 뭐 스피치, 트랜슬레이트, 레커먼더 이런 식으로 AI를 활용하겠죠. 뭐 말을 한다거나 번역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혹은 상업적으로는 헬스케어, 바이오 쪽이라든가 아니면 공장 제조 쪽이라든가 재무 쪽, 증권, 은행 이런 쪽이겠죠. 거기다 슈퍼컴퓨팅 쪽은 이제 분자 분석이라든가 일기예보 이런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앱들이 지원하냐, 어떤 프레임워크가 있느냐라고 보면은 흔히 아시는 이제 텐서플로우라든가 파이토치 이런 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툴들을 사용하는데, 이 툴들이 실제로 엔비디아의 GPU를 사용을 할 때 그 GPU에 해당하는 쿠다 라이브러리에 연결을 해가지고 머신러닝이라든가 딥러닝이라든가 아니면 랭귀지 관련해서 다 연결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GPU를 가속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또 엔비디아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쿠다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결국은 하드웨어 설계만 하는 기업이 아니라 그거 베이스로 해서 그 하드웨어의 성능을 최적으로 끌어올리고, 수많은 개발자들이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AI 애플리케이션이라든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좀 더 수월하게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딥시크가 이 쿠다라는 거를 사용하지 않고 바이패스해서 뭔가 어셈블리 라이크 PTX라고 부르는 이러한 프로그래밍을 사용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어셈블리 랭귀지라고 하는 거는 그 언어가 따로 있어요. 굉장히 저수준의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데, 이 저수준 고수준이라는 말도 어렵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챗GPT로 야 너 뭐 해, 저거 해, 딥시크 보고 뭐 이거 해, 저거 해, 이게 뭐야라고 물어보면은 이게 기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사람하고 가까운 언어의 형태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고수준입니다. 반대로 기계한테 가까운, 기계한테 0101, 기계는 사실 0하고 1밖에 모르잖아요.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한 방식으로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을 저수준의 어셈블리 언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딥시크 엔지니어들이 쿠다라는 고수준의 어떤 AI 라이브러리를 활용하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어셈블리하고 비슷한 굉장히 그 하드웨어적인 언어로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으로 접근해서 최적화를 하고 쿠다를 우회해서 만들었다. 요게 지금 핵심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PTX 프로그래밍이란 건 또 뭐냐? 자, PTX는 Parallel Thread Execution의 줄임말인데 PTX로 이렇게 줄임말을 한 거죠. 근데 이거 보세요. 이거 어디 있으면 지금 후다에 있습니다. 후다 밑에 있는 어떤 특정한 뭔가구나. ISA라고 하면 보통 Instruction Set Architecture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를 돌리려고 하는데 후다 기반의 어떤 C나 C++ 같은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컴파일하고 돌릴 수도 있겠지만, 그 중간 단계, 기계어로 가기 전에 중간 단계로서 PTX라는 거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후다에서. 이것조차도 엔비디아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GPU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 나 지금 이 AI 애플리케이션 돌릴 건데 지금 번역해주는 거 돌릴 건데 이렇게 해줘 라고 고수준의 언어로 얘기할 수 있지만, 기계어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온갖 그 어셈블리어로 이렇게 표현된 걸로
걸로 하겠죠. 근데 그 중간 단계로 조금 더 이 쿠다를 약간 커스터마이징해서 쓰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게 되는 겁니다. PTX를 직접 이용하면은 보통 우리가 스트리밍 멀티프로세서라고 하죠. 엔비디아 GPU를 가만히 안에 살펴보시면은 그 하드웨어 모듈들이 SM, 스트리밍 멀티프로세서라고 하는 패러럴하게 동작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혹은 CPU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어떤 레지스터라든가 어떤 스레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쿠다가 지원을 하고 있는 어떤 덩어리 단위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조금 커스터마이징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드웨어를 좀 더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거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우리가 햄버거 가게 가가지고 그냥 세트 하나 주세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세트 안에 햄버거 안에 토마토는 2개 더 넣어주시고 피클은 빼주시고 패티는 2개 더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커스터마이징 하듯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를 엔비디아 쿠다 안에 중간 계층의 어떤 언어로서 PTX라는 걸 지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당연히 쿠다라고 하는 거, 이 쿠다라는 툴킷을 사용할 때가 개발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개발 난이도가 낮겠죠. 좀 쉽게 병렬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데 PTX라고 하는 거는 좀 더 하드웨어에 가깝게 뭔가 구동을 할 수 있는 자유도를 주지만 그만큼 좀 더 복잡하겠죠. 있는 라이브러리를 쓰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이 클러스터를 어떻게 움직일 것이며 이런 것까지 각자 이제 조정을 하면서 메모리 하이어키를 어떻게 줄 것이며 어떤 메모리를 가져올 것이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저수준에서 최적화를 할 수 있다는 건데 딥시크가 이 정도의 최적화까지 행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GPU 내부에 있는 어떤 레지스터라든가 뭐 스트리밍 멀티프로세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전히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AI 모델을 돌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여기 멀티프로세서 나오죠. 이런 것들이 어떤 레지스터를 어떻게 구동하고 이런 거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그냥 원래 있는 쿠다의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구조 조정을 할 수 있다. 근데 그만큼 이제 개발 난이도가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매번 뭔가를 바꿀 때마다 바꿔야 할 때마다 이 작업을 계속 하나하나 다 해줘야 돼요. 엔비디아는 쿠다를 매번 업데이트하면서 하드웨어가 바뀌면은 거기에 맞춰서 딱딱 계속 쿠다 라이브러리를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전 세계에 수많은 쿠다 개발자들이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거 가져와가지고 만들면은 손쉽게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딥시크가 이걸 왜 했느냐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 게 개발 난이도가 엄청 높아요. 엔지니어들 막 갈아 넣어서 엄청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유지 보수도 많이 들고.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엔비디아 GPU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엔비디아에서 지원하는 PTX를 기반으로 해서 얘를 왔다 갔다 굉장히 저수준을 만들었기 때문에 얘를 뭐 AMD나 인텔 같은 거를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성능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을 때려붓고 자본을 때려 넣어서 이렇게 저수준의 프로그래밍까지 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PTX 레벨에서의 개발을 잘 안 하죠.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겠지만도 여러분들 GPU 기반으로 AI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쿠다를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이거를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한다라거나 아니면 이거를 좀 더 최적화를 해가지고 굉장히 성능을 끌어올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거나 이런 분들은 PTX 레벨까지 가가지고 굉장히 저수준의 레벨까지 가가지고 엔비디아 하드웨어가 원래 쿠다 기반으로 돌아가는 거 말고 이런 식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수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커스터마이징 했기 때문에 나중에 또 버전 업데이트가 되면 또 한 번 또 갈아 넣어야 되는 그런 비효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능을 끌어올린다. 혹은 HPC라든가 슈퍼컴퓨터 이런 뭐 유체역학이라든가 뭐 기상 시뮬레이션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요게 딥시크와 관련이 있는데 자, 딥시크 엔지니어들이 퀀트였습니다. 하이플라이어라고 하는 것이 이 딥시크의 모회사인데 AI 퀀트 회사거든요. 이걸로 지금 대표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또 제가 좋아하는 설명왕 테이버님 아시죠? 유튜브에 주식 방송하시는 분. 저도 아프리카 TV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애정하고 또 같은 고향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언제 기회가 된다면 한번 인사드리고 싶은데 테이버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셨어요.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이라고 아십니까? HFT 그러니까 트레이딩 주식을 사고 팔고를 정말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AI 컴퓨팅이 발전하다 보니까 주식에서도 뭐 예를 들어 뭐 차트를 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흔히 이제 스캘핑이라고 하죠. 뭐 이런 주식들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분봉 뭐 굉장히 뭐 틱 단위로 막 보면은 얘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들을 AI가 알아서 판단하는 그런 것들을 딥시크가 해서 딥시크의 모회사가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타델 같은 회사도 그런 알고리즘들이 이러한 차트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주식 같은 거는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뭐 다른 분한테 물어보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거예요. 이런 주식 차트 분석을 통해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엄청나게 고빈도 매매, 고빈도 트레이딩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컴퓨팅 자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딥시크가 바로 그러한 배경의 엔지니어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얘네들이 하드웨어의 지연, 얘네들 0.1ms라도 지연이 되면은 그만큼 빨리 사야 할 때 혹은 빨리 팔아야 할 때를 못 팔고 못 사고 이러한 것들이 반복된다는 게 누적되면은 엄청난 손실을 보겠죠. 반대로 그런 것들을 컴퓨팅을 제대로 지원을 하면은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곳에서 보면은 그냥 하드웨어, 엔비디아가 지원하는 쿠다를 그냥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PTX 레벨까지 가서 레이턴시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PTX를 사용했다는 얘기를 보시면은 이런 엔지니어들을 가지고 딥시크가 H800이라는 엔비디아 GPU를 2048대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파라미터 개수는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 연결해서 만들어야 돼요. 6710억 개의 파라미터의 모델을 학습시켜야 된다는 거니까 얘네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H800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 왔다 갔다 GPU끼리 왔다 갔다 하는 이 인터커넥트가 약하기 때문에 대역폭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좀 바짝바짝 당겨 쓸 수 있는 방식으로 최적화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PTX 최적화라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지만 최적화를 하면은 조금 더 이 성능을 올릴 수 있는 이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는 이거를 때려 부어가지고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것들이 이미 이 주식시장 고빈도 트레이딩에서도 많이 쓰이던 방식을 썼기 때문에 이런 걸 쓰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X에서도 이런 전문가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쿠다의 해자를 깼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뭔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쿠다가 엔비디아의 GPU 하드웨어를 좀 더 쉽게 인터페이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PTX는 GPU 어셈블리 랭귀지랑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쿠다가 C로 만들어진 어떤 고수준의 랭귀지라고 하면은 PTX는 어셈블리 같은 굉장히 기계어와 비슷한 저수준인데 얘네들의 퍼포먼스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이 또 있죠. 이거를 빅테크가 그러면 전부 다 PTX 이용해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특히 미국 엔지니어들 그런 부분들은 PTX까지 직접 만드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하드웨어를 하나하나 구동시키는 거를 다 설정하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최적화를 통해서 전력을 떨어뜨릴 수 있고 성능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특정 분야가 있겠죠. 그런 분야는 하겠지만 전반적인 AI 플랫폼 세상에서 이거를 지금 다 적용해서 뭔가를 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인건비라든가 이 시간 유지 보수 부담이 훨씬 더 큰 거죠. 물론 어떤 고정된 AI 모델이 딱 정해지면은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PTX 이용해갖고 좀 더 최적화해가지고 좀 전력을 좀 덜 들게 해서 데이터 센터를 돌려야지 이러한 하드웨어 접근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것조차도 PTX조차도 엔비디아에서 제공하는 어떤 프로그래밍 플랫폼이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아키텍처가. 그래서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H800 같은 것들을 여러 가지 연결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밴드위스가 너무 한적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 전송량을 조금 더 늘리려면 어떻게 할까라는 걸 목표로 세워가지고 PTX를 저수준으로 최적화를 해가지고 한 약간 수 퍼센트에서 수십 퍼센트 성능을 향상을 시켰다라고 어쩔 수 없는 효율화 선택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게 또 딥시크가 이틱 단위로 혹은 분 단위로 이렇게 굉장히 그 AI 퀀트 기반의 어떤 엔지니어링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좀 더 접근을 하기가 쉽지 않았나라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결국 차후에 새로운 모델이 계속 등장을 할 때에 얘네들을 계속 쓸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계속 쓸 수는 있겠죠. 근데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고 그조차도 엔비디아 GPU 위에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안달공학 해외 채널도 이렇게 열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인스타그램에서도 언리얼텍.에러에서 이렇게 유튜브에서 다루지 못하는 짧은 영상들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이제 짧은 소식들 이렇게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태평양에서 에러였습니다.